네. 자, 정치 관련 소식 두 가지 보겠습니다. 길 잃었던 창당 과정, 잠시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 합당이란 해법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소식입니다. 그 다음 색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얘기 길정균 기자 그리고 천상렬 차장께 질문 드려볼게요. 자, 일단 합당하기로 결정이 난 거죠? 예, 바로 최근 소식인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과 박광원 민주당 대변인이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합당에 합의했다, 네.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은 1대1 합당이 아니라 일단 제3지대니까 여기가 아니라 제3의 지역에 함께 가자. 그 과정에 민주당은 당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던 게 안철수 신당 얘기인데 결국 민주당 뜻대로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꼭 이게 민주당 뜻이라고 할 수는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새정치연합은 아직 당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고 네. 민주당은 당이 있으니까 네. 이 둘을 합치자 이런 거였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해산을 하게 되면 네. 그 돈의 문제도 많이 있지만 국고보조금을 한 124억 정도 못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플러스 당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10만 명이 가까운 당원들이 다 당원이 아닌 게 됐다가 해산을 하면 이제 다시 재입당을 시켜야 되거든요. 10만 명의 인원들 한 명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당의 자산인데 해산을 해버리면 그 당원들을 또 다시 다 쫓아다니면서 사인 받고 입당하라고 권유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실적으로 그 당원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당대당 합당을 하자, 해산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제3지대에다가 새정치연합이라는 당을 만들고 민주당이 합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돈 문제도 있고 새로 하게 되면은 그동안 사실 당적은 갖고 있고 당원이 됐지만 활동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찾아서 연락해서 동의서 받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 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당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제3지대에서 만나자. 그게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구정치로 평가했던 민주당과 결별한 후 새로운 정치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물러선 거네요. 그렇죠.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마당에 기존에 있던 민주당이라는 집을 다 허물고 아예 새로 짓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안철수 의원 내부에는 이제 정당 정치를 오래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이상은 좋았는데 현실과 부딪혀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돈과 당원과 모든 것을 다시 다 만든다는 게 불과 선거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지금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거라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그 안철수 의원이 프레스센터에서 아침 7시부터 회견을 했잖아요. 자신의 대북 정책이나 안보관 다양한 생각을 좀 공개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안철수 의원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 안철수 의원이 종북이라는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겠다. 야당이. 종북이란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사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번의 그 야권 통합을 하면서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이랑도 야권 연대를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천안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에서 북한에 지나치게 우호적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안보는 보수다라는 메시지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오전 아침 7시 프레스센터로 현장으로 좀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떤 얘기를 어떻게 내놨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롭게 쇄신하고 기득권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여드리지 못하면 이 시도는 어려워질 거고. 자, 그러면 안보에 관해선 보수다라고 밝혔는데 결국 가장 당내의 강경한 그룹인 친노와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종북 논란, 과연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 때문에 통합하는 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안철수 의원과 친노 진영이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의원이 나눴던 토론 내용 확인하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군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제가 듣기로는 안철수의 생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 발전을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이명박 정부처럼 전제 조건을 지금 달고 계시거든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떤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먼저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그 재발 방지 대책이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신 모습은 이제 대선 직전의 상황인데, 자, 안철수 의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꼭 이명박 정부 계승하는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야권 지지층 표 얻겠습니까? 뭐 이 말 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금강산 관광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오이사 조치라는 거죠. 그때 네. 박광자 씨가 피살당하면서 네. 다시 대북을 포용하려면, 네. 북한 관광을 재개하려면 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고요. 네. 현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 없이 먼저 대화부터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안철수 의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이 나중에 합당 과정에서 안보는 보수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밀고 싶어하는 안철수와 네. 약간 북한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가자는 네. 민주당과의 그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건 좀 논의를 봐야죠. 자, 김효석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철수의 합당 결심은 호랑이를 굴러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호랑이를 굴러 들어갔다는 얘기가 그 민주당이 기존에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그 천안함 폭침이라 얘기하고 침몰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죠.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계속 반대했던 것, 이런 걸 좀 바꿀 수 있다는 생각 과연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아까 그 호랑이 네. 굴 얘기는 송호창 위원장이 한 얘기죠. 송호창 위원장.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전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6.15 선언, 14 선언 네. 다 북한과의 그 협력 관계를 강조한 것들인데요. 네. 민주당이 과연 뿌리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네. 얼마만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네. 그러시면 이제 김한길 대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그 절충점을 찾아낼지 네. 그거는 이제 좀 봐야죠. 네. 자, 송호창 위원의 말처럼 호랑이 굴로 뛰어든 안철수 의원인데, 자, 전주를 방문했고, 부산을 방문했고, 오늘은 청주에 갔습니다. 자, 거리에서 많은 분들 만나고 그랬는데요. 청주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까 호랑이 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호랑이띠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격렬하고 막말이 심할수록 우리의 성공 가능성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확신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의 유머 감각이 조금 세련돼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까? 예, 최근에 들어서 지난번 연대 고대에 이어서 오늘은 호랑이 굴에 들어간 호랑이라는 어떤 조크를 했네요. 그 목소리 자체도 제가 지난해 대선 때부터, 지지난해죠. 대선 때부터 안철수 후보를 가까이서 봤는데요. 네. 예전에는 목소리가 이렇게 펑펑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주변에서 좀 더 크게 얘기해라. 네. 이런 조언도 많았는데 요즘에 최근에 안철수 의원을 보면 네. 예전보다 확실히 더 여유로워지고 대중 앞에 선을 쓸 때 목소리도 더 자신감이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네. 뭐 많이 좀 변화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자, 네. 어제 또 저는 재미있게 본 기사가 네. 그 애연가인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의원 앞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어제 뭐 제가 썼던 기사인데요. 네. 그 저자 직강이네. 사실 알려주십시오. 네. 그 김한길 대표는 정치권에서도 아주 소문난 애연가입니다. 네. 그 본인이 하루에 2갑, 3갑 지난해 그 민주당 장외투쟁 때 힘들 때는 고민이 많을 때는 뭐 하루에 5갑까지 피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 각종 회의석상이나 뭐 누구를 만나도 그 앞에서 네. 담배를 꺼내는 거에 대해서 스스럼 없었거든요. 네. 뭐 황우여 대표랑 만나서 회담을 할 때는 늘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안철수 의원은 담배를 안 피는데 안철수 의원이랑 회의할 때는 담배를 피느냐 물었더니 네. 안 의원 앞에서는 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려죠, 일종의. 안철수 의원을 최근에 여러 번 최근에 만났잖아요. 여러 번 만났죠. 근데 적어도 안철수 의원과 따로 같이 있는 때에서는 담배를 안 피운다. 그렇죠. 어제도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한 40분 정도 두 분이 그 단독 회동을 했거든요. 그때도 안철수 의원이 나간 직후에 나오고 방에서 나오고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안철수 의원이 나오고 김한길 대표가 한 5분쯤 있다 나왔는데 네네. 안철수 의원이 나가자마자 김한길 대표가 그 안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네. 그리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참았던 담배를 이제 딱 피운 거죠. 그럼 김한길 대표가 앞으로 안철수 의원과 있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보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지나면 좀 그런 기간이 끝나는 건가요? 지금 사실 민주당은 네. 새정치연합이랑 합당을 하지만 사실 규모나 역사의 모든 면에서 야권의 그 더 큰 어른 같은 곳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 민주당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라고 안 하고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듯이 네. 약간 배려의 기간이고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서로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정치를 하겠다면서 이제 민주당과 손잡은 안철수 의원인데 오늘 하나의 새로운 숙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이 숙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하는 주문이 나왔는데 10년 전의 약속을 민주당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천상철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자, 2002년 대선 직후 얘기인데 오늘 불쑥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2002년 이제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가 네. 맞붙었을 때 네. 대선 자금,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이제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훨씬 더 이제 규모가 컸었죠. 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가 이회창 전 그 대표보다 10분의 1이 넘는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면 네. 내가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를 해보니까 규모가 네. 8분의 1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불법 대선 자금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사퇴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받은 돈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지금 이제 준비된 그래픽에서 보여지듯이 네네. 한나라당은 이제 823억 원의 이 불법 자금을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네.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 천안 연수원을 헌납을 했습니다. 네. 2003년에 감정가가 622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값이 세종시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고 1,100억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일단 불법으로 받은 돈 823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박근혜 대표 시절에 지킨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켰습니다. 네. 하지만 네.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어떤 약속을 당시에 내놨습니까? 민주당도 그 돈을 다 네. 갚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동영 이제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에 그렇게 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민주당 네. 119억 원을 갚기로 했는데 갚은 건 고작 2억 4천만 원입니다. 지금 준비된 반투명에서 나오지만 2002년 대선 불법 자금으로 수도권 지구당별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지원했다. 모두 반납하고 돈이 모자라면 정당 보조금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죠. 정당 네. 보조금. 그거를 삭감해서라도 갚아 나가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저 2억 4천만 원은요. 네. 국회의원 세비 조금씩 걷어가지고 만든 2억 4천만 원입니다. 사실 네. 119억 원에는 이 턱도 없이 부족한 액수인데 네. 저거를 갚고 네. 유야무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가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당이 바뀌면서 열린우리당의 대표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린우리당도 또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저 돈을 갚을 주체가 열린우리당이냐, 네. 민주당이냐 이러면서 유야무야가 되면서 지금껏 갚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런 약속은 다 정동영 의장 시절에 열린우리당이 했는데 왜 민주당이 갚습니까 하면서 생각이 좀 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얄궂게 된 것이 당시 민주노동당의 대변인이었던 박용진, 현재는 이제 민주당 홍보위원장이죠. 그렇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측근인데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기 참 힘들었을 것 같네요. 7년 전에 저런 얘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사와 연수원 매각으로 갚는 신용이라도 했지만 여당, 그 당시 민주당은 세비를 모아 갚겠다고는 했는데 안 갚았다. 네. 본인이 이제 민주당에 들어갈지 모르고 저런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오늘 저거 관련돼서 취재를 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했습니다. 결국 네. 통화는 못했지만 네. 저에 대한 해명이 나오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해 근데 주시죠. 그 지금 현재 2억 4천만 원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 돈들은 다 기업에서 네. 사실 뭐 좋게 얘기하면 기부를 받은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불법으로 내놔라 해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갚을 곳이 정확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나라당은 국가에 헌납을 한 거고 그렇죠. 민주당은 2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그때 당시에 130명 가까이가 세비를 조금씩 모아서 저리 돈을 네. 만들었는데 네. 이걸 어디다 돌려줘야 될지 모르겠으니 네. 저 반납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이제 사회단체에 당시에 기부를 했군요. 그렇죠. 아. 자, 그럼 그건 다 도대체 12년 전 얘기를 지금 이제서 왜 꺼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건 다 지나간 일이고, 하여간 어쨌든 우리는 안철수 의원과 손잡고 새정치를 하겠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묵은 일이지만 이거 과연 해소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게 정당 보조금 얘기가 이제 처음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당대당 합당을 통해서 이제 새 당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게 국고보조금 120억 원을 네. 이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다면 네. 어쨌든 간에 그 받은 120억, 네. 119억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네. 여기에 갚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일부 주장이 나오고 있고 오늘 새누리당 논평에서도 부대변인 논평에서 네. 저런 거 갚지 않으면서 과연 새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새누리당이 공격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또 색깔론이 나왔습니까? 네, 색깔론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북한과 관련된 그 성향이나 정책 때문에 색깔론 얘기가 있었는데 네. 좀 다른 색깔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점퍼 색깔인데요. 지금 네. 보시다시피 새누리당의 이제 당직자들이 입는 빨간색 점퍼입니다. 네. 2012년 4월 총선 직전에 이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로고도 바꾸고 네. 색깔도 바꿨지 않습니까? 네. 빨간색으로. 그래서 빨간색 점퍼가 이제 새누리당의 상징색이 됐는데 네. 민주당은 최근에 이제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꿨고요. 저 잠파가 요즘에 네. 불티나게 구해달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자, 저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내지는 새누리당과 가깝습니다. 그런 거 홍보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하겠다고 최종 발표를 했고요. 네네. 야권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 점퍼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니까 네. 내가 좀 빨간색 점퍼를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이 저기 지금 보이다시피 새정치연합 아직까지는 신당의 색깔이나 신당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네네. 저거랑 비슷하게 만약에 간다고 했을 경우에 네. 파란색이나 이쪽이 하늘색 민주당이고 이게 새정치연합의 색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 색깔과 비슷한 색깔이 되지 않겠느냐 대충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기초선거에서는 무공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아마 파란색 잠파를 입고 다니는 신당 후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의 경우엔 말이죠. 네. 그렇다면 새누리당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빨간색 잠퍼를 입고 다니면서 네. 나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나 좀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싶으니까 네. 빨간색 점퍼를 당에다가 좀 구해주십시오. 없으면 자기 돈 주고라도 빨간색 점퍼를 사가지고 입고 다니겠다. 이제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그 현수막에서 선택한 색깔은 저 뉴스탑10의 색깔하고 똑같네요. 예. 오해는 없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연이죠. 예, 예. 네, 근데 과거에도 네. 2013년에 4.24 재보궐선거 당시에도 네. 가평과 밀양에서 일부에서 새누리당이 무공천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민주당은 공천을 했고요. 네. 새누리당은 무공천을 했습니다. 네. 물론 무소속 후보가 당선은 됐습니다만 가평군수회 같은 경우에는 네. 당시에 5명의 무소속의 후보들이 전부 다 빨간색 잠퍼를 입고 네, 나와서 도대체 누가 새누리당의 색깔을 가진 후보냐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제 서울시장 자리 이제 이번 그 지방선거에 승부를 가릴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 격전지인데 역시 출마 선언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사이에 신경전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몽준 의원과 박원순 시장의 바로 설전은 아니고 밑에 네. 있는 이제 기모 이제 정무 부시장관의 이제 네. 설전인데요. 네. 자, 정몽준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지난 4일 있었던 일인데요. 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보류하고 텃밭을 만드는 것은 실망스럽다. 이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라는 게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만들었던 대형 그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네. 저 사업을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자마자 저 사업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만든 게 이제 텃밭. 아직 이제 저게 개발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텃밭을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무부 시장이 한 얘기가 오페라하우스는 막대한 돈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을 일단 보류한 거다. 네. 제발 서울시 공부 좀 하고 말씀하십시오라고 네. 제발 좀 맞받았습니다.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은 좀 자극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6일에도 일이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틀 뒤에 그래도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몽준 의원이 연봉 딱 10,000원만 받을 생각이 있다. 워낙 네. 돈이 많으니까 월급엔 내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한 1억 정도 되는 돈은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곧바로 논평이 나왔는데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냐? 실패한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조언을 답습하는 정 의원의 지적 수준이 의심된다. 이렇게 또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 수준이 의심된다.
근데 너무 상호 비방이 이러다 보니까 네.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눈이 찌푸려지는 게요. 그리고 네. 이제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그 블룸버그 시장이 네.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이견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이기도 하고요. 네. 본인의 그 자산 30억 원을 들여서 네. 뉴욕을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스페인이께나 아니면 네. 빈부층에게 많은 어떤 삶의 유택감을 기여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고요. 네. 또 시의원이나 공무원들 개혁에도 앞장서서 상당히 그 성공했다는 평가도 듣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3번 당선됐죠, 연속해서. 그렇죠. 그리고 단 1달러만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굳이 다르다면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읽은 부가 아니라는 점이 네. 아마 블룸버그 시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네.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정 싸움, 과연 아직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지는 않았는데 양측에서 이런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석 달 가까이 남았는데 치열한 난타전 예상하는 대목입니다.